중에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정통 수사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 강력한 이야기가 온다. 거기 왔어!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의 재구성. 미안해. 야! 야, 진짜 여기 왔어!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 덕분에 실제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더욱더 강력해진 배우들이 강력반을 위해 뭉쳤다.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후끈후끈. 여행학원에서 최초 공개하는 강력반 메이킹 풀 스토리와 화제 만발 강력반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취재도 좋지만 너 정신건조부터 받아봐. 정상 아니야 너. 그래요, 나 미쳤어. 처음 시나리오들은 그냥 정일도를 박세영이가 탁 하고 죽여줬어요. 처음부터 이동석이 노리는 건 저거야. 우리 둘만의 지옥에서 만나죠. 미친놈 말을 누가 들어? 강력반으로 돌아온 화려한 주인공들. 야, 동태야! 빨리 문 안 열어!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린다. 오셨습니까? 니들 마종필 알지? 다혈질 맹혈 형사 박세형. 득종을 잡기 위한 악바리 근성. 귀엽고 당당한 열혈 기자 조민주. 단 한 명만 살릴 수 경찰대학 수석 입학에 FBI 연수까지 마친 강력반의 에이스. 엘리트 형사과장 정일동. 강력반을 흔들어 놓을 유령의 여인. 빵긋밭의 매력의 재단 경영자 허은영. 강력반의 홍일점 맹렬 여형사 진미숙. 막내 신형사와 강력반 고참 남태식까지. 강력반은 우리가 책임진다. 지난 2월 강력반의 첫 촬영에 앞서 드라마의 무사한 일과 대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는데요.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만큼 모두 한마음으로 성공을 바라며 서로에 대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시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강력반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화이팅이요! 이번엔 강력반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주인공들을 만났는데요. 형 기자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훑어줘야죠. 아직 그런 센스가 없어서. 그런 센스가 없어서 어떡해요. 그만해요. 촬영은 제가 했습니다. 괜찮아요. 촬영장 분위기 스케치. 강력반의 홍일점 선우선도 보이고 없어요. 1일 VJ. 강력반의 여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CF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잠깐만요. 여배우들의 촬영을 지켜보며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는 송일국. 포스터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강력반 최고의 스텝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드라마 강력반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플래시 세례를 받는 형사들 묵직하죠. FBI 연수도 받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좋으세요? 네.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강력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 년 전 경찰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박세영. 그리고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형사 정일도.
박세혁은 눈물로 딸을 보내며 범인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혈질 형사로 변했는데요. 그리고 5년 만에 강남경찰서 강력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강력반 최고의 라이벌 박세혁, 정일도. 경솔한 일이 그런 간단한 사사건건 부딪히는 두 사람. 앞으로의 운명은?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예. 사건 현장을 취재하며 자연스럽게 세혁의 주위를 맴도는 민주. 만나자마자 티격태격. 하지만 수사 현장처럼 애정전선도 예측하기 힘들기 마련인데 형사와 기자의 로맨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야망을 불태우는 사나이 정일도. 딸을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허은영. 전 남편 송일국과 이종혁 사이에서 사랑의 저울질을 하는데 야망을 위해 시작된 사랑. 그 결말은? 뭐야? 또 니놈이야? 형사들이 엮어내는 수사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내며 그 속에서 묻어나는 휴먼을 그린 드라마 강력반. 다양한 볼거리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유만만은 진정 특별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까지 특별한 공간으로 옮겨 나왔습니다.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밤이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세 분이 뭉쳤습니다. 강력반의 주인공 송일국, 송지효, 이종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황수경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잘생긴 거 알았지만 이렇게 잘생겼을 줄 몰랐어요. 정말 눈을 마주치기가 좀 그러네요. 송일국 씨 좀 보세요. 네. 예. 송일국 씨랑 황수경 씨 보니까 어떠세요? 예. 왜 두 분이서 맞선 보세요? 눈을 못 보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그리고 송지효 씨도 정말 네.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정말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요. 예. 네. 두 분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보신 거예요? 3, 4년? 3, 4년? 네. 연락은 주모 자주. 끝나고 선배님 결혼식 때 뵙고 네.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연락은 자주 안 하세요? 운동하자고 연락은 가끔 오시는데 오. 그렇게 네. 아니 그때 송일국 씨랑 좀 그렇게 인연을 맺었으면 계속 우리 송주 씨가 인연 좀 맺지 왜 연락? 제가 사실은 그 철인 3종 같이 하자고 네. 연락하는데 피하더라고요 자꾸. 그건 피할만 하네요. 네, 예고편 나가고 나서 정말 관심들이 대단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막강한 그 연기파 배우 세 분이 뭉쳤는데 먼저 각자 맡은 역할 좀 소개해 주세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니까 열혈 다혈질 그 형사 역할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슴에는 딸을 잃은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 예. 강력반에 없어서는 안 될 기자 역할이고요. 인턴 기자에서 정식 기자로 이제 선배님 덕분에 이제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기자하면서 계속 송일국 씨를 쫓아다니는 네. 그런 역할. 거의 찰떡같이 붙어 다녀요. 아. 되게 귀찮아하고 짜증도 되게 많이 내는데요. 네. 에라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목나무에 매미 붙듯이 예.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역할. 주몽 드라마 이후에 우리 송일국 씨랑 같이 또 드라마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 그때는 워낙 남편이기는 한데 떨어져 있어서 오래 못 만나는. 오래 못 만나고 항상 타지에 나가 있고 그리고 막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할 때 항상 지켜보고 이런 역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티격태격 하지만 붙어있는 그런 역이어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송일국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니 저도 그때 너무 못해줘서요. 이제 좀 잘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 송송 커플로 지금 막 소문이 자자합니다. 너무 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근데 워낙 진짜 너무 따뜻하시고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워낙 잘 챙겨주시고 되게 인간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확신은 못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드라마에서 남편은 남편인데 맨날 집 나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죠, 남편을. 저는 이 형사팀의 팀장이고요. 예. 또 박세혁 형사와 또 옛날에 좀 과거에 얽힌 사연이 있고요. 예. 좀 강인하고 네. 좀 냉정한 그런 네. 역할입니다. 굉장히 냉철한 엘리트 역인데 그 엘리트 역 전문이신 것 같아요. 좀 교수나 뭐. 네, 좀 예. 지적인 게 있나 봐요. 아니 이정욱 씨 그 결혼해 주세요. 정말 국민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 뜨거운 사랑을 받으니 전혀 못 쉬셨겠어요. 네, 12월 말에 끝나고 1월 달 한 달 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또 봉사활동도 다녀오시고. 네. 제가 알기로 일주일 동안 그 갔다 오는 게 가는 데만 만 이틀, 오는 데만 이틀. 그 자리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도 아니고 일반석으로만 다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촬영했었어요. 제가 어저께. 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이종혁 씨는 그 악한 역할 또 선한 역할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이 좀 더 잘 맞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복합적인 역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착하기도 하면서 나쁜 것 같고. 이중적인. 네. 예. 양면적인. 네. 네. 근데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거는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제까지 또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걸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약간 착하고 어리버리한 순진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 송지효 씨 요즘에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 역할이 참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찍어보시니까? 일단 인턴 기자라서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타 프로그램의 예능이랑도 얼추 좀 맞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워낙 몸을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 예. 재밌어요, 하면서. 아니 근데 정말 메인 MC 자리를 놓고 이제 드라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었어요? 뭐 일단 제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연기자로서 이제 굉장히 좀 공백이 길었어요. 네. 상하점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작품이라 좀 욕심도 좀 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좀 그러니까요. 속상하기도 한데 네. 제 본업을 더 충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송일국 씨는 그동안에 워낙에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공자나 영웅 역할 많이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이번이 좀 연기 변신 아닌가요? 좀 터프하고 또 털털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예. 그냥 왕 쭉 하다가 예. 꿈도 해보고 이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왕 하시다가 이제 형사로 내려오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안 해보는 캐릭터라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생전 안 해보는 애드립도 한번 해보고 이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와일드하고 네. 되게 말도 거침없이 하고 그런데요.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것인데 되게 와일드하시고 네. 되게 밝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캐릭터가 되게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밝으세요? 되게 웃겨,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장난꾸러기고요. 어. 보면은 송일국 씨가 저런 면이 있을까라는 의외의 모습도 되게 많아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친해지면은 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면. 우리 송지효 씨도 또 왕비 역할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네. 예. 네. 그 평소에 기자라는 직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저희 직업이 네. 이렇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상대를 해서 네. 사실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부 기자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좀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건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워낙 많이 뵙고 얘기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참고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네. 근데 4년 며칠 전에 촬영하는데 네. 막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저 진짜 기자 같지 않아요? 자아도 칠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기자 역할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기자 아니고요. 네. 취재 기자예요.
사진기를 들고 이제 네. 뛰어다니면서 몰래 도찰도 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 몰래 듣기도 하고 네. 그러다 원래 기자들은 거의 이렇게 포커페이스 같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민주는 그렇지 않아요. 네.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면 화나고 좋으면 좋고 이런 감정 표현이 되게 다 이렇게 내비치는 친구여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리포터 같이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촬영하다가 기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너무 기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생각해도 저 기자 같죠? 그래서 그때 뭐라래요? 그냥 그래. 하고 맞은. 근데 그 바닥에 누워서 촬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게요. 첫 이제 사건을 제가 연예부 기자여서 첫 사건을 제가 맡으러 갔는데 워낙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배 기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찍어야 된다. 어떻게 해라. 근데 제가 그 오해를 해서 엎드려가지고 찍는 장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원래 드라마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아니요. 드라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렇게 동작 같은 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엎드려서 찍어야 되고 발도 밟히고 막 이렇게 좀 상처도 나고 이런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엎드려서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그날 선배님이랑도 처음 호흡을 맞춰봤어요. 아, 이종혁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송지효 씨. 선배님 처음 뵀었을 때 사실 되게 처음 이제 리딩을 KBS에서 하는데 처음 뵀을 때 되게 무서웠었어요. 모자 쓰시고 까만색 옷 입고 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었는데 촬영을 딱 한 번 같이 해봤는데 너무 웃겨요. 웃겨요? 지금.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매니저분한테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웃기세요? 그랬더니 지금 10분의 1도 안 보여준 거라고. 너무 웃겨요, 말하는 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촬영장 갔어요. 그러면 송일국 씨랑 송지효 씨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네. 뭐 반가 뭐 이런 거 하고. 웃겼어 반가. 송일국 씨가 몇 살 때 데뷔를 하신 거죠? 제가 98년 벌써 28이에요. 바로 탄탄대로였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아니요. 거의 30대 중반까지는 무명이었고 정말 1년 동안 대역이 없어서 만 1년 동안 그랬던 아무것도 시절이 안 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스타가 되셨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한 30대 중반 넘어서고요. 네. 28살 때 데뷔해서 한 7, 8년은 무명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때 전혀 연기를 안 했던 그런 시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만 1년 만 1년 동안은 동안. 중간에 한 만 1년 동안은 단역조차도 안 들어와서 네. 1년 내내 놀아. 드라마 애정의 조건에서 한가인과 부부로 출연한 송일국. 그의 한가인에 대한 해바라기 사랑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는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의 노력으로 후반부에선 주연급으로 급부상했다. 아침에 눈 떠는데 옆에 없으니까 되게 허전한 거 있죠. 장희빈 이후 혜신으로 두 번째 사극에 도전. 최고의 사극 배우 최수종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를 뽐낸 이 작품에서 배우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날 죽이지 않는 것이 척수의 한이 될 것이다.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는 대무 신앙 연기. 뭔가 잘못 상달받은 거 아닙니까? 왜 말 안 했어? 폐하께서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계신 거야. 닥쳐! 바람의 나라는 그의 내면 연기를 어김없이 보여준 작품이었다. 고생하면은 또 이종혁 씨가 또 의외로 그 무명의 시절이 조금 길었던 연기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결혼해주세요 그 드라마가 그 이종혁 씨의 그 삶과 약간 좀 비슷하다. 인생 그래프가 비슷해.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좀 비슷한 것도 있죠. 왜냐면 무명 때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말죽거리 장수라는 영화가 찍으면서 그때 좀 이렇게 알려져서 무명이라고 하면 그 이종혁 씨 장인 장모님께서 쉽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의외로 쉽게 찬성해 주셨어요. 예, 딸 셋인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셋째 딸이었거든요. 최진사 댁 셋째 딸 최씨가 그래가지고
처음 또 그 인사맨 드리는 자리에서 네. 그때 연극할 때 인터뷰 전화 온 거예요. 예. 그때 자신 있게 받았죠. 자네는 뭐 어떻게 우리 딸을 아버지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인터뷰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인터뷰 때문에 연극할 때인데 참 운 좋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좀 그때 이 친구가 좀 비전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전화 한 통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때는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연극을 하지만 저 비전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멋있다. 근데 결혼하고 아내분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서서 하니까요. 네. 그 돈도 이렇게 많이 못 갖다 주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더 벌었으니까요. 네. 네. 저 결혼할 때 200만 원 있었어요. 총 재산이? 네, 제 통장에. 네,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예. 1년에 얼마 정도 오면 내가 한 1,000만 원 벌면 한 2,500, 3,000이면 살지 않을까?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거를 전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재산 그렇죠. 상태도 예. 그렇고. 자다가 남의 여자 이름 부른 건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해주세요. 그 속에서 이종혁은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사모님을 위한 이벤트. 제대로 된 허리. 드라마 추노에선 성공과 출세를 중요시하는 황초록 역으로 출연. 상이 이미 끝났다요. 환복하라 지시했네. 학명으로 간주하겠네.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내 목을 치게. 어릴 때 꿈은 뭐 연기자셨나요? 네, 저는 연기자. 연기자. 원래 연기자. 네. 꿈을 그럼 실현하신 거고 우리 송지효 씨는요? 저는 연기자가 꿈이 아니었고요. 예. 다른 건축 쪽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다들 양쪽에서 더 놀라시는 듯한 그런. 예. 아니 의외여서. 이게. 근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서 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길거리 가는데 와서 뭐라고 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예. 이제 여자 매니저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자 매니저여서 엄마한테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호의적으로 이제 괜찮겠다라고 해서 만나보시고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어요. 송지효 씨 처음부터 잘 되셨죠? 데뷔하고서부터. 네. 그래서 처음이 영화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송일국 씨는 계속 여고괴담. 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알게 된 얘기들이 참 많으세요. 세 분 다. 네. 송지효의 첫 데뷔작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여우괴담. 데뷔작부터 주연을 꿰차며 대중에게 송지효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영화 쌍화점에서는 왕후 역으로 출연. 나는 여자를 품을 수 없는 몸. 작품 속에서 과감한 노출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전하의 신하여 경왕군의 신하여 이 영화에선 그동안 그녀가 표현하지 못했던 연기력을 마음껏 뽐냈다. 문제를 그 말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오. 그러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도 그 철인 3종 경기 계속 하세요? 그거는 뭐 매년 꾸준히 하고요. 네. 작년도 한 3번 안주했고. 예. 참. 그 감독님들이 그래서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나라 이렇게 스케줄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밤새는 것도 많고. 근데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좋아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군소리 없이 소화해내니까. 철인 3종 경기를 3번씩 도전에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매년 하고 있고요. 예. 네. 저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기 대한 트라이슬론 협회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 한 3번 완주했고 근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지효 씨에게 왜 철인 3전 경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철인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렵게 생각해서 네가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꼬시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방송에서요? 저 근데 할 거예요. 하려고 하고 진짜예요. 약속했잖아요. 좀. 언제? 알았어, 약속해요. 근데 방송에도 약속한 거지. 네. 이종혁 씨도 저기 이종혁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영 잘 못해요. 릴레이도 가능해요. 릴레이로. 그러니까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3사람이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 릴레이로. 그래요? 네. 어때 난 자전거. 자전거 40km. 방송 보니까 철인 3전 경기에 대해서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운동 어디 좋으니까 좀 많이 좀 참가하시라고. 보통 달리기 그러면 이제 하체, 뭐 이제 사이클도 이제 하체, 그다음 수영하면 이제 보통 이제 상체가 많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니까 고루 발달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면 또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가지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말씀은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촬영장에 스태프들을 잘 챙기기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여기 촬영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맛있는 또 빵, 과자 이렇게 막 사갖고 감동받았어요, 오셨어요. 오늘. 아니 사실 스태프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정말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넣는 거고. 저건 저기 황정민 씨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분 표현 따르면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요.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싹 돌렸다면서요. 예, 그날 대보름이었는데 그날도 굉장히 힘들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촬영 또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다들 몸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그냥 별거 아니고요. 호두랑 안깐 호두랑 그 땅콩이랑. 얼마 전에도 세트에서 초콜릿을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너 스태프들한테 미안한데 다 돌리시고 스태프들 항상 스태프들 먼저 챙기시고 보면은 고생했다고 항상 말하시고 한번 엔진 와서 가면 항상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얘기하시고 스태프들 주변 분들을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그게 자상하시군요. 되게 자상해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분도 채 안 걸렸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총알도 두렵지 않다. 피를 흘리면서도 범인을 쫓는 영웅, 그들의 이야기. 이럴 시간 없다. 잡방을 앞두고 더욱 바빠진 강력반 야외 촬영 현장. 우리의 영사 송일국이 일일이 스태프들의 간식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땅콩과 호두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고요? 대보름. 부럼 드시고 드라마 대박 나세요. 강력반을 통해 또 다른 변신을 한 배우가 있었으니 시크하고 도도한 매력녀로 돌아온 박선영. 우리 좀 도와줘요. 괜찮아요? 단아한 순정녀 역할로 남심을 흔들었던 박선영. 언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 남자의 아내가 됐죠. 열애 끝에 드디어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공항에서 맨날 울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결혼 후 9개월 만에 강력반으로 복귀한 새 신부 박선영. 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그런 이제 솔약국집의 그런 뭐 맏며느리 역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좀 뭐랄까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역할이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가 약하니까. 박선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워낙에 송일국 씨는 자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시고 꼼꼼하시고 완벽주의시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스태프분들이나 연기자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아마 뭐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경찰 계급 몰라가지고 모르신다고요? 일일이 선수 경찰 계급을 정리해놓은 송일국. 꼼꼼함으로 인정합니다. 별거 다 있네.
늦은 밤까지 촬영은 계속되고 위험한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데요. 햇빛을 준비해! 형사 3인방의 리얼한 연기로 촬영장은 긴장감 100배. 야, 박세! 야, 박세! 야! 형아, 나 지금 엄청해. 형아. 엄마 안 맞아. 과연 이번엔? 사격 중지! 송일국 씨는 아직까지 총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진짜인데? 진짜잖아. 진짜 진짜요. 총이 잡으면 저희 촬영용으로 허가 받고 쓰는 거예요. 공포탄이고요. 안에. 이렇게까지 리얼리티를 살리는 거예요? 네. 리얼 경찰 드라마인데 정통 수사물이 가짜 총 쓰면 안 되잖아. 그럼요.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사격 준비! 박세! 그러나 실전에선 강력반 최고의 열혈 형사로 변신한 송일국. 실제 범죄 현장을 방불케 하는 촬영 현장. 예영 씨 실제 살리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 라인이요, 라인. 이날 촬영엔 대형 범죄 사건의 현장감을 살릴 모든 장비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비를 맞을 주인공은 바로 이종혁. 오늘 위험한 시 아니고 오늘 감기 걸리기 위험한 시. 좀 있으면 잠이 깰 거예요. 비 맞을 거니까. 네. 대형 수사물답게 스케일부터 남다른 촬영장. 최고의 드라마를 위해 추운 날씨지만 비까지 맞아가며 연기 투혼을 발휘하는 이종혁. 아, 멋있다. 오케이. 타로. 역시 엘리트 형사답네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머리통 날아갔죠. 포스부터 남다른 강력반 최고의 액션 퀸. 시크한 여전사로 변신한 선우선의 활약. 과장님이 데려가시던데. 그래요? 저는 이제 강력반에서 진미숙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팀장이라기보다는 되게 자기 일을 되게 청렴결백하게 하고 우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캐릭터인데 마음처럼 좀 쉽지가 않은 초반에는. 강력반 5인방 중 유일한 여형사 선우선. 여자라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없다. 대역이 없이도 완벽한 선우선의 액션.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준비된 배우, 액션 준비된 배우. 남자 스태프의 입을 떡 부러지게 만든 확실한 발차기. 알고 보니 선우선 씨가 태권도 공인 유단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범인이든 걸면 꼼짝 못하겠네요. 6년 전에도 이미 무술 소녀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 선우선. 강력반의 액션 퀸으로 임명합니다. 뭐요? 강력반에 없어서는 안 될 감초 중의 감초. 강력반 잔머리 담당 성지루. 총 들었다는 거 아니야? 뭐야, 출동을 하라고? 하여튼 총 잘 구해. 여기가 무슨 아메리카야, 얘가? 정의로운 데가 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할머니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럼 창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할머니 온다. 근데 버스가 막 출발을 딱 하려고 그래. 아저씨 여기 불러요. 막 그러면은 그래 모른 척하고 쑥 가. 그러면은 호련히 일어나죠. 시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아저씨 할머니 쫓아오는데 왜? 정의감에 불타는 시민 성지루. 알고 보니 과학수사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고참 형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거 찾으러 왔어? 최근 드라마 부자의 탄생에서는 특유의 코믹한 연기로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줬는데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 야심한 시각에 우리 둘이 가냐? 이번에 강력반에서 강력한 파트너를 만났다고요?
톰과 제리 같은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 정말 기대되네요. 성지루 선배하고는 너무 잘 맞고요. 첫날부터 잘 맞았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가슴팍을 때려서 못 살게 굴어가지고 제발 가슴 좀 때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알아? 아저씨 알아? 누구예요? 아저씨 아는 사람 몰라? 톱스타 송일국 최대의 굴욕입니다. 송일국도 몰라본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남은 아이돌도 아닌 아저씨 성지루. 아이들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간 성지루. 인기 정말 최고네요. 정년 퇴직한 권 팀장 역할에는 연기파 배우 장항선이 합류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역할로 강력반에 힘을 실어줄까요? 송일국 씨의 멘토 역할이죠. 제빵왕 김탁구에서 탁구에게 빵을 가르쳐준 달봉 선생님이 업종을 바꿨다는데요. 제가 요 퇴직하고 요 옆에다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수사 현장에 나타난 노란색 스포츠카.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력반 막내 형사로 돌아온 꽃남 김준. 네, 신형사가 이 정도 차를 모네요. 네. 아우, 굉장히 경찰차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출동 요란하게 하죠. 죄송합니다. 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엄친아 F4 멤버였던 김준. 거긴 오는구나. 당시에도 노란색 스포츠카를 탔는데요. 노란색 스포츠카와의 절묘한 인연이죠. 그날 밤 강력반의 아이돌이 떴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촬영 현장. 2010 가요계의 핵폭풍을 몰고 온 남성 9인조 그룹 제국의 아이들. 예능 블루칩 광희가 강력반에서 연기돌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왜 사람을 치고 그래? 만능 제주꾼 광희 씨 연기해본 소감은 어때요? 배우분들 처음 보니까 소름 끼쳤어요. 처음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리허설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배웠어요. 저도 팍팍 이렇게 다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배우 송일국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광희. 인증 성공! 강력반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액션. 최고의 장면을 위해 연기자들과 제작진 모두 의기투합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최고의 카메라 장비가 동원돼 영상미가 넘치는 강력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강력반 형사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여유만만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강력반 이제 촬영 시작했고 이제 3월 7일 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보일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강력반 팀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3회부터 나와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작품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아쉽게도 이종혁 씨하고 러브라인을 만드는 박선영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인사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종혁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은. 서영 씨 언제 나와? 네. 빨리 봐. 한 번도 못 봤어요? 포스터 찍을 때 봤어요. 포스터 찍을 때만 봤어요? 러브라인인데 아직 한 번도. 네, 그전에는 미용실에서 몇 번 봤고요. 네. 포스터 찍을 때 그래도 그나마 미용실에서 안면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인사하고 네. 그리고 못 봤죠. 미팅할 때 보고. 네. 아직도 이종혁 씨가 이제 미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신데 네. 결혼 9년 차신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두 아들의 아빠세요. 예. 네. 그 아빠 연기하는 거 보고 아들들이 뭐라고 하나 참 궁금해요. 어떤 역할을 좋아해요?
분들은? 추노 할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밤에는 밤 시간이라 이제 못 보게 했고요. 네. 재방송 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또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밖에서 챙챙챙챙 그러는데 우리 애는 빨리 자! 그러니까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나오고 싶은데. 근데 억지 재우고 토요일 날 이제 보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막 아빠가 칼 싸움하고 막 아빠 막 칼 진짜 여기 피 난 거야? 진짜 아파? 막 그러고 아유 귀여워요. 아빠가 막 칼싸움하고 막 날아다니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형사 역할 남자들은 나쁜 놈 다 잡아주니까. 네. 네? 경찰 좋아하죠. 뭐 경찰이니까. 아드님들이 몇 살이죠? 지금 9살, 5살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아주 우리 아버지 인기 만점이겠네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한번 가겠습니다. 야 정말 학교에서 정말 인기 대단해지겠는데요. 예. 그 아드님들한테는 어떤 모습이 아빠세요? 되게 또 재밌게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위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랑 좀 약간 권위적인 거보다는 또 그렇다고 막 또 자상하게 놀아주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야 그리고 막 레슬링도 하고 막 태권도도 하고 막 발차기 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아프게 발차기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럼 둘이 막 덤비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아들 둘 상대하기가. 막 달려들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 이종혁 씨 두 아드님하고 잘 놀아주지 못하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한번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말 연속하면서 한 6개월을 거의 뭐 제 시간만 가졌으니까 끝나고 갔다 왔는데 좀 그때 이제 그런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이 힘들었죠. 왜요? 계속 데리고 다니고 업어주고 피도 피워서 끌고 다녀야 되고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근데 저는 그 놀라운 것이 정말 대한민국 남편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가라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네. 잘 버려주신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소문났어요 그 동네에서. 네, 비닐을 이렇게 털고 비닐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버려요. 그거 아세요? 이거 해서 이렇게 버리는 거 장갑? 진짜 일부러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비닐봉지 진짜 그냥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집에는 비닐봉지 버리지 마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종현 씨 그렇게 분리수거 그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통 아내분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우연찮게 맞더라고요. 아 나가는 시간하고. 예, 뭐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 또 네. 왜냐면 또 집에 있으면 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자리를 못 비우니까 제가 대신 나갈 때도 있고요. 좀 이제 분리수거할 때가 좀 그래요. 이렇게 폐활용 그거를 이제 걷는 날이 있잖아요.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는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와이프를 못 들고 가는 거죠. 너무 쌓여 있으니까 뭐 택배며 피자, 뭐 콜라, 그렇죠. 맥주병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날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날 아침인데 촬영하다 보면 그날에 제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 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그럼 제가 그날 좀 늦게 금요일 날 아침에 좀 자고 있는 날 있으면 깨워서 제가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또 이만큼 또 쌓이거든요. 제가 다 했었죠. 야 진짜 좋은 남편이시다. 동네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 보고? 되게 가정적이다. 가정적이시다.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저분은 다 하신다. 네. 속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성재 씨는 우리 이종혁 씨 그런 어떤 자상한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남자들이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고마워. 네. 송지효 씨는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 저도 스타일이. 약간 자상한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상하고 좀 이렇게 밖에서는 되게 남자답고 멋있지만 제 앞에서든 이제 뭐 집에서든 귀엽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좀 제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사자같이 집에 올 때는 양같이 변하는 남자. 이렇게. 그런 남자가 저는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상한 남자 너무 좋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예. 우리 성인국 씨랑 우리 이종혁 씨 두 분 중에 어떤 분에게도 좀 더 이렇게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세요? 저는 두 분을 섞어놓은 또 다른 3인. 오, 순발력 좋아요. 지금 송인국 씨랑 이종혁 씨 설마 날까리. 송인국 씨는
연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 순간만큼은 힘들었다 하는 순간은 언제셨나요? 해신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촬영지가 일단 완도고 차 타고 가는 데만 6시간, 7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런 본격적인 사극도 처음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러고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집에 한 4, 5시쯤에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통들 아들 다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어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 좀 부탁할 게 있으셔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그때 어머니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온 줄 아시냐고 예? 지금 막 진짜 바로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빨리 들어가 아유 피곤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이미 뭐 새벽 3, 4시쯤 됐는데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야! 너는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지. 너 밑에 수많은 단역들 그리고 보조 출연자들이 단 하루라도 너같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진짜 갑자기 그 순간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제가 어떤 그런 거 갖고 한 번도 불평불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저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밑에 분들 그리고 어떤 보조 출연자분들 단 하루라도 저같이 되고자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좀 굉장히 좀 사실 감대사납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굉장히 엄하게 자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저는 정말 자라면서 한 번도 잔소리란 걸 못 듣고 자랐어요. 근데 본인이 항상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뭐 할아버지 이제 기념관을 진다거나 하신 거 몸소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신 걸 제가 보고 자라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순간 때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저를 항상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머니신 김일동 의원께서 어떤 인터뷰에선가 나는 정말 송일국의 어머니인 게 가장 자랑스럽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연기로서도 또 대선배신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연기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선후배 같으면은 무조건 이제 따르거나 그러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편하니까 연기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 뭐 어쩌고 막 아들은 야 이것도 못해 그러다 보면 대본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연기는 못 배우는데 이제 모니터 같은 거는 열심히 해주시죠.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우리 송일국 씨가 연기자 한다고 했을 때 적극 찬성하셨나요? 아니 찬성도 반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네가 그림을 그려라고 항상 이제 뭐 지원해 주시고 제가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송지효 씨는 썸이라는 영화 그 개봉했을 때 이 영화를 할아버지께 바치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이쪽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찬성을 하셔서 제가 하게 됐었던 건데 할아버지 되게 잘했어. 할아버지 꼭 봐주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찍었던 영화가 썸이었는데 썸 개봉하기 한 열흘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때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잘 돼 있는 우리 지효 씨 보면 너무나 기뻐하실 텐데 어느 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이렇게 그렇다. 작품 이렇게 끝나거나요, 아니면 영화 이렇게 개봉할 때 되면은 할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늘 이제 할아버지 지금 낙골당에 계시는데 이제 DVD나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항상 할아버지 보여드리려고 항상 이렇게 가져가고 지금도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연기할 때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요? 네, 많이 해주시고 한번 썸 때도 현장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저랑 좀 이렇게 남다른 정이 있어서 좀 많이 따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하늘에서 저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사실 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온몸을 던지는 그런 연기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뭐 선배 연기자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전도연 선배님이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물론 연기자니까 연기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연기는 이렇게 화려하거나 막 뭘 이렇게 다른 걸 더딥히시지 않고 그냥 그 캐릭터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게 가장 이렇게 관객들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와닿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게 진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늘 전도연 선배님이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형사 역할을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형사에 대한 애환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나요? 솔직히 잠 못 자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많이 느끼고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좀 공통적이고요. 사람이 되게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속으로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범인들 대하고 그러다 보면 건조해지고 말도 되게 툭툭 내뱉게 되고 따뜻함이 좀 없어지고 집에 가서도 그냥 건조하게 얘기하고. 우리 송일국 씨는 옆에 뭐 이렇게 대본을 하나 갖고서 계속 보고 계시는 게 뭡니까 저게? 아니요. 질문지하고 답변 좀 적어왔는데 질문대로 안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질문지를 보고 다 적으셨어요? 아니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하나도 준비된 대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뭐 혹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질문대로 안 해서 당황했던 적도 있나요? 아니 저 사실은 동기가 홍은희 씨거든요.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 이제 게스트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질문지가 미리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진짜 A4 용지 한 5-6장으로. 근데 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순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해놨었거든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겠지 했는데 라디오 방송 중에 가만히 있어봐. 근데 저는 몰랐는데 라디오는 3초 이상 아무 소리 안 나가면 방송사고죠. 방송사고라고. 그날 한 10몇 번 낸 것 같아요. 왜냐면 홍은희 씨도 아직 그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막 그 능숙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자기 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사실 이 종이 소리도 못 내게 돼 있거든요. 이 종이 소리만 한 30초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질문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질문대로 안 하니까 진짜 그때 어떠셨어요? 딱 질문대로 안 가니까. 그날 표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죠. 카메라 잡아서 가관이 있어. 진짜 이래서. 그럼 이거 적어오신 것 중에 우리가 안 물어본 거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아니 저희 이제 강력반 들어가는데 그 어떤 강력반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번에 강력반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때 형사 이미지에 대해서 연기를 하기 전과 또 연기해 보니까 어떻게 틀리나요? 사실 저희 그때 왜 그 당직 섰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그러니까 당직 쓰면서 사실 어떤 큰 사건 나길 기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나고 하면 현장 구경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그 현장 같은 거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제일 추운 날 중에 하루였어요. 근데 그런 날은 도둑놈도 도둑질 안 한다고 했어요. 날이 추워서. 그래서 정말 덕분에 이제 그 사건 현장은 목격 못했지만 그 형사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직접 뵙기 전에는 굉장히 좀 남자답고 강한 남자들 좀 터프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그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얘기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또 상대를 하다 보니까 속은 정말로 어떤 따뜻한 그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그런 걸 볼 때 눈물 흘릴 줄도 아시고 그리고 그날 정말 느낀 거는 이건 정말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 그러니까 가족의 희생도 따라야 되고 저 그날 뵌 그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과장님 같은 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집에 가서 쉰 날이 5일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네, 고생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시죠. 4, 5일에 한 번은 밤새고 당직 쓰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사건이라도 터지면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표가 이 드라마 하면서 목표가 그런 그 현장에서 고생하신 그 형사분들께 강력반 형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멋진 그런 강력반 형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야외에 나왔는데요. 이거 아주 강력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KBS 새 월화 드라마 강력반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촬영하고 있는지 제가 기습 방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드라마 강력반 촬영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드라마 강력반은 화려한 캐스팅으로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강력반에서 화려한 액션은 빼놓을 수 없다. 배우들도 긴장하게 만드는 액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누굴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 삼성기 오건조 아나운서입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액션을 그린다. 권계홍 PD. 평소엔 부드럽지만 촬영만 들어가면 누구보다 찰떡철미한 권계홍 PD. 오케이. 배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그 안에 여성만의 섬세함을 더할 예정이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한국형 수사 드라마고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형사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끈한 액션이 있는. 네, 그렇죠. 한국형 코믹 액션 멜로 수사극. 기대되는데요. 송혜국 씨가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직접 찍으시는데 평소에 감독님 어떠세요? 감독님요? 네. 최고십니다. 우리 감독님 최고. 그냥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틀어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유만만 시청자 여러분이 네. 주부님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 너무 좋아하시면 그런 드라마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강력반에서는 이렇게 멋진 분들이 형사로 변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가장 형사 역할과 잘 어울리시나요? 그래서 저희 여유만만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묻는다. 강력반 형사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냉정한 평가를 위해 미래의 경찰이 될 학생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명단 공개. 누구보다 예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학생들인데요. 자,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고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룡. 완전 연기파 배우. 표정가. 아니야, 너무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지루 형. 지령 뽑았습니다, 저희. 이거는요?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완전 감초 연기 최고고. 그리고 요즘에는 경찰들도 이렇게 웃음으로 다가가서 좀 흐리멍텅하게 보여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형사 이미지를 해가지고 서민적인 우리 형사 성지루 형을 추천합니다. 저도 경찰이 되는 게 꿈인데 관련된 또 형사 드라마 나온다 해가지고 강력반 꼭 챙겨볼 거고요. 거기에 또 좋아하는 일국이 형 나온다 하길래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뽑은 형사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303명의 학생들 중에서 130표 가까이 얻은 우리 이정욱 씨가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30% 넘는. 네, 거의 과반수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네, 우리 1등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기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력반에서 엘리트 형사과 과장 정일도 역을 맡은 이종혁. 이 새끼 연행해. 특유의 카리스마가 형사 이미지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사 역할로 잘 어울리는 걸로. 글쎄요. 좀 얼굴이 그래도 좀 세게 생겨서 그런가? 날카롭게 생겨서. 좀 그런 게 있겠죠? 좀 날카로워서 그런 거, 약간 범인을 잡을 때 그런 냉철함. 또 여기 강력반에 총쏜 역할이 많으니까 또 그 강적들에서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실탄 사격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총 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 경호 실장 하시는 분. 청와대 경호실장 제일 높으신 분한테 네네. 직접 배웠어요? 네. 그 폼 좀 보여주세요. 이 총을 쏠 때는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실 드라마에서 막 겨누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쓰잖아요. 네. 발을 11자 딱 놓고 11자 놓고 숨자 놓고 그 다음에 딱 서서 똑바로 팔을 좀 밑에 아니라 똑바로 딱. 이게 바로 사격의 정석. 이젠 총 쏘는 연기도 많이 익숙해졌다고요. 형사님들, 야 저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춥죠? 많이 춥네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하나씩 하고 하려고요. 고생하는 두 사람을 위해 센스를 발휘한 오원종 아나운서. 두 분과의 커피 타임 잠시 가져볼까요? 이번에 드라마로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강력반 최고참과 막내로 나왔는데 어떻게 선배님 잘 챙겨주세요? 네, 뭐 드라마 안에서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테랑 형사와 아직 신참 형사의 모습이라면 실제 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그 주변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본인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연기라는 게 서로 이제 서로 앙상블 호흡으로 이제 서로 쉽게 탁구가 돼야 되는데 핑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할 때보다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송지효 씨는 김지훈 씨 작품 혹시 전에 보신 적 있어요? 그 F4. 네, F4나 남자. 네. 그때 모습과 지금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못 보고요. 네. 잘생겼다라는 건 근데 보니까 좀 느끼하기도 해요. 어떤지 눈이요? 눈이 안 가지고 나에 다 반대로만 다 있으니까. 성지효 씨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강력반 같은 게 또 강력한 액션씬이 많은데 어때 좀 그 전에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봉고차 오는 거 막 그렇죠. 그것도 했는데 할 때는 뭐 제대로 했죠. 카메라는 아마 그림적으로는 잘 잡혔을 텐데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굉장히 능숙하게 하셨었어요. 왜냐면 봉고차가 저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저희가 거의 치이기 직전에 피하는 신이었는데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같이 피하기로 했거든요. 선배님이 눈치를 보는데 피할 때가 됐는데 안 피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요만큼 차이로 싹 피하시고 다른 분들 다 놀라가지고 그거 안 피했으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막상 본인도 놀라신 거예요. 아니, 강력반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명의 형사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형사들이 여러 명의 형사들이 제각각 그 사건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 접근하는 방법들을 눈여겨보죠. 사람 냄새나는 그 사람끼리 어떤 그 재미를 굉장히 좀 쏠쏠할 것 같아요. 냄새를 잘 맡아봐야겠네요. 사람 냄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연기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까지 물씬 느껴져서 맞습니다. 아마 강력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이 듭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씩 드리면서 저희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력반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사람 사는 얘기예요. 형사들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동지애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얘기를 다룬 드라마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가 더 오래 붙잡고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촬영 현장에 보내드려야 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반에 많은 사랑과 성원 보내주시고요. 여유만만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